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뿌리가 굉장히 물렀어요. 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역시 안 자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좀 몰아서 하려고 제가 주중에 이게 틈틈이 적어둔 거를 보고 이제 오늘 할 일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 아디안텀 중에 제일 큰 아디안텀 라디아눔 프레그런스가 있는데 엄청 많이 자라서 무거워서 막 이렇게 거의 쏟아지려고 해가지고 약간 좀 더 깊이 심어주면서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주려고 걔를 분갈이를 해야 되고, 마크로필럼이라고 잎이 약간 크면서 엄청 멋지게 늘어지는 애가 있는데 걔가 너무 안 자라서 걔도 한번 화분을 엎고 화분도 다른 걸로 바꿔주면서 분갈이를 한번 하면서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버볼건이 이제 그 모주가 너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식물이 아무 탈이 없이 조용하면은 좋은 거긴 한데 너무 느린 것 같아서 한번 뿌리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수태복 물주기는 항상 하니까 수태복 물주기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 호야가 꽃이 폈거든요. 호야 오바타가 꽃이 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거는 또 한번 자랑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 집에 호야가 꽤 많은 편인데 어떤 호야는 꽃이 폈고 어떤 호야는 꽃이 죽어도 안 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호야 개화 조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아디안텀 분갈이 하면서 제가 아디안텀 고사리류 흙 배합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호야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바로 요 아이인데 요 아이가 지금 잘 보시면 가운데에 있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쏠려가지고 이렇게 물론 늘어지는 멋이 있긴 한데 뭔가 좀 가운데 옮겨주고 싶어가지고 얘를 너무 예쁘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가 안 다치게 잘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태가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새순이 이렇게 귀엽게 돌돌이가 올라오고 있어요. 큰 화분에서 더 많이 자라라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좀 이 정도 사이즈? 고민되네. 아디안텀 마크로필럼을 여기 이태리 투분 여기다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13호분이고 아까 전에 그 로자리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깊어가지고 제가 키워보니까 아디안텀이 약간 그 긴 화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뿌리가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그리고 큰 아이는 화분은 안 바꾸고 그대로 그냥 자리만 바꿔줄 거라서
여기가 제 흙이 있는 약간 창고? 팬트리라고 하기엔 너무 음침해서 흙은 이런 큰 통에도 보관을 하고 바이오차라는 것이고 바이오차 한 스쿱 이 정도 넣어주고 기존에 있던 흙에다가 섞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뭔가 정확하게 얼마 대 얼마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기존에 섞어 놓은 거에다가 추가로 더 섞는 거라서 파크 후치에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산야초가 있어요. 산야초. 좀 작은 알갱이. 상토는 한아름 상토 쓰고 있고 엄청 크게 많이 사가지고 여기 뒷베란다에 놓고 이제 분갈이 할 때 꼭 장갑을 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 농약을 치기도 했고 흙에다가 여러분들도 분갈이 하실 때 특히 농약을 치셨다면 그 뿌리파리 농약을 치셨다면 꼭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약간 배터리 과열 이슈로 꺼졌었고 아무튼 얘를 이제 다 뺐는데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약간 이게 딱 잡았을 때 뿌리가 슥 하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약간 썩은 거라서 이런 부분은 다 떼줍니다. 이렇게 뜨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슥 하고 떨어지는 뿌리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힘을 살살 해가지고 얘는 예쁘니까 말려야겠다. 저는 다시 심는 것만으로도 얘가 딱 바로 설 줄 알았는데 잎사귀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도저히 서질 않아서 뭔가 지지대 같은 거 하나 해서 살짝 이렇게 묶어주는 뭔가 그런 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하나 꽂고 늘어나는 낚싯줄. 찍찍이가 편리하긴 한데 너무 투박해서 찍찍이가. 이렇게 수영을 또 잘 잡아주고 완성됐고 제가 하는 김에 얘도 그냥 해버리려고. 이 아이가 조금 화분이 작은 것 같아서 에티오피쿰이거든요. 근데 화분이 작아서 뿌리 밑으로 여기 물구멍 밑으로 지금 새순이 났더라고요. 여기 오스모 코트를 다 줬거든요. 분갈이를 하면서 오스모 코트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또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바로 주시면 안 되고 분갈이 직후에 주시면 안 되고 한 달 뒤에 얘네가 좀 이제 적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오스모 코트를 주시는데 얘가 뭔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차라리 오스모 코트를 안 주는 게 나아요. 아이 힘들어. 힘들어서 안 해. 원래 2개만 하려고 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얘 보고 있으면 엄청 그 작은 숲 같다 해야 되나? 약간 치우고 이제 물을 줘야겠어요. 제가 상시 저면을 하다 보니까 화분 받침이 잘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다이소에서 1,000원에 산 솔인데 제가 화분 닦을 때 진짜 잘 쓰는 솔입니다. 이쪽이랑 이쪽 모양이 둘 다 굉장히 용이하게 쓰기 좋아서 화분 닦을 때 막 수세미도 힘들고 솔도 뭔가 적당한 게 항상 없어가지고 다 실패했었는데 이게 진짜 화분 닦을 때 굉장히 제가 애용하는 템입니다. 강추 1,000원.
먼저 UI를 좀 처리를 하고 잎사귀 묻은 여기다가 이제 라디안텀은 제가 상시 저면을 하는데 상시 저면을 할 때 그냥 바로 마른 흙에다가 시작하면 안 돼요. 일단 흙을 한번 다 적신 다음에 마르지 않게 계속 물을 부어주는 거라서. 그리고 아디안텀은 잎 샤워를 안 시킵니다. 저는 이 아디안텀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물에 젖지 않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잎사귀에다가 물을 뿌려보면 아시겠지만 완전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가고 약간 방수 재질처럼. 신기한 게 물은 엄청 좋아하는데 잎에다가는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가 않아요. 아래로 조금 처지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긴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솜사탕 고사리는 제가 저번에 한번 찾아보기로 약간 보스턴 고사리랑 같은 그런 쪽이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확실한 정보는 제가 자막 쓰면서 찾아볼게요. 진짜 여우꼬리 같이 뽀송뽀송하고 보숑보숑 귀여운 솜사탕 고사리. 에티오피꿈은 리프레쉬라는 곳에서 사서 얘가 이제 새촉이 옆에다가 올라오길래 다시 뜯어가지고 잘 심어줬고 이번에 그냥 이렇게 우레탄 줄로 낚싯줄인데 늘어나는 낚싯줄로 고정을 해줘서 조금 덜 쏟아지게 되었고 이제 이쪽에 빛이 오기 때문에 아마 새순이 나면 이쪽으로 나서 약간 균형이 맞는 수영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쪽 방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다 이제 새로 세팅을 다 해줬고 뭔가 화분이 커지니까 훨씬 안정적이어진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이 잘 자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예쁜 안스 중에 얘가 대박입니다. 얘가 미셸 자라랑 포게티 하이브리드 한 건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선반에 작은 숲 같은 아이들을 다 분갈이를 해줬고 이제 실버 볼건 상태를 한번 체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안스들이 다 잘 자라고 있는데 유난히 이 실버 볼건만 얘가 실버 볼건인데 얘만 유난히 좀 신엽이 안 나와가지고 이 잎도 굉장히 오래된 잎이거든요. 자, 일단 이 목도리 향부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뿌리가 굉장히 물렀어요. 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역시 안 자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이게 다 뿌리가 완전 다 물렀어요. 이렇게 제가 왜 물렀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때 만든 짭추잡품이 그 알갱이가 좀 작은 걸 썼거든요. 그래서 작은 덩어리가 많은데
그냥 물은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주다 보니까 이 짭투잡투는 그냥 버려야겠습니다. 이건 못 쓸 것 같고. 맙소사. 그러니까 안 자랐구나. 역시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화분을 엎어봐야 되는데 저도 이거 좀 늦었어요. 좀 더 일찍 엎었으면은 좀 뿌리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와, 진짜 지금이라도 봐서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 밑둥이 이렇게 만졌을 때 딱 물렁하지 않고 딱딱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르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물렁하면 그 물렁한 부분은 그냥 다 잘라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자르지 않고 한번 씻고 얘네들을 조금 담궜다가 흙을 배합할 동안 얘네들을 살짝 담궈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난석을 한번 씻어서 깔았고, 이제 얘를 흙을 아까 쓰던 흙에다가 코코칩이랑 코코칩 바크 사냐초를 좀 더 섞었고, 그리고 난석도 조금 섞었습니다. 최대한 좀 성글성글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어쩐지 얘가 너무 신욕도 안 나고 점점 못생겨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바로바로 봐야 되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까 전에 그 아디안텀 준 물은 아니고 잠깐 흙 만들 동안 얘를 담아놨던 물이라서 깨끗한 얘네들 물입니다. 이렇게 담궈놓고 이제 진짜 다 치우고 수태봉 물주기 해야지. 이제 수태봉 물주기를 해볼 건데,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돌리면 약간 퍼지는 물도 줄 수 있고 물총처럼 일자로 찍 나가는 물도 줄 수 있는데, 이제 수태봉에 물 줄 때는 좁게 나오는 걸로 해서 수태만 적셔주고 있어요. 수태 적실 때는 안쪽까지 잘 젖을 수 있게 약간 시간을 둬서, 예를 들어서 이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먼저 적시는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안쪽까지 좀 더 젖을 수 있게 그렇게 주고 있고, 최대한 흙까지는 많이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태봉 물 줄 때는 딱 거기만 조준을 해서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끄러워서 끄고 말씀을 드리면, 수태가 한번 완전 바짝 마르면 다시 물 주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완전히 마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의 루틴처럼 그렇게 해놓고 조금씩이라도 적셔주는 게 좋아요. 이거 물 주면서 식물도 한번 보여드리고. 보이나? 저희 집 페트리시의 신엽인데, 얘가 이제 구엽이고 원래 기존에 있던 잎이고, 얘가 이제 새로 자라난 애인데 진짜 예쁘지 않나요? 또 요즘 예쁜 애들 중에 저희 집 푸토엔시스, 진짜 예쁘죠? 완전 요즘 리즈 갱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푸토도 저는 거의 물 안 말리고 계속 주는 편이에요. 약간 촉촉, 축축 아니고 약간 촉촉하게 이렇게 주고 있고, 여기 저 위에 있는 여기 베루코섬도 요즘 진짜 예뻐요. 근데 베루코섬은 털 사이에 벌레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털 사이사이에 뭐 깍지벌레나 뭐 응애나 이런 거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약간 점점 아기였다가 커지고 있어서 막 발광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고 있어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다 줬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로 이 실을 타고 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베고니아들도 계속 자르면서 계속 키우고 있고, 자를 때마다 삽수가 나와서 그냥 되는 대로 다 선물하고 있습니다. 베고니아들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집 호야 오바타 꽃을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원래 얼마나 작았냐면 제가 얘 처음 데려왔을 때 사진이 있거든요. 양재 꽃시장 있는 우성농원에서 데려왔고, 네, 2024년 5월 3일 거의 딱 1년 전에 데려왔어요. 지금 2026년 맞지? 2년 전에 데려왔고 잎 4장이었고 이랬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자랐고 이 줄기를 하나 더 뺐는데 여기는 잎사귀가 딱 하나만 있고 대신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의 두 번째 호야꽃입니다. 꽃이 진짜 안 피다가 드디어 제가 호야꽃을 보게 되었어요. 낮에는 향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밤에 어젯밤에 제가 맡았을 때 향이 엄청 진했는데 낮에는 그렇게 향이 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호야가 제가 왜 꽃이 폈나 생각을 해보니까 창가에 아주 가까이에 둬서 꽃이 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비료를 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호야는 제가 다 작은 화분에다 키우고 있긴 하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 화분이 완전 꽉 찼거든요. 완전 많이 자라고 잎도 엄청 많은데 꽃을 못 봤어요. 새순도 계속 나는데 꽃은 안 보여주는. 저희 집에서 벌레 해충이 잘 생기는 애들 중에 하나가 호야거든요. 호야가 꽃이 피면 반드시 손깍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꽃이 폈길래 확인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손깍지가 있더라고요. 꽃 사이사이에. 근데 걔를 방치를 하면 꽃이 피기 전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봉으로 다 잡아줬고, 그때 물로 하면은 꽃이 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 꽃 안에 뭔가 물이 고여가지고 그냥 면봉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는 화분이 더 작아요. 더 작고 잎이 막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화분이 더 작아서 그런지 꽃이 폈었고, 얘는 꽃이 필 때마다 손깍지가 생기는 아이입니다. 손깍지 확정. 꽃이 핀다 그러면 손깍지 확정이라 생각하고 항상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손깍지가 생기면 바로바로 잡아줘야 꽃이 다 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툰디플로라라는 아이인데 잎사귀가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뭔가 길쭉하게 생겼고 엄청 귀엽게 솜털도 뽀송뽀송 나 있는 엄청 귀여운 호야이거든요. 뿌리도 아마 가득 찼을 텐데 꽃대를 제가 못 봤어요. 꽃대를 못 봤고 왜 그런지 좀 이유를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꺼낸 김에 물로 한번 좀 씻어주고. 자, 이렇게 제가 내 호야 리스트인데 호야별로 개화 조건을 알려줘 이렇게 보냈더니, 호야는 햇빛, 성숙도, 건조, 습도 밸런스 조합이 맞아야 꽃을 문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뿌리가 살짝 꽉 찬 상태에다가 밝은 빛, 그리고 밤 온도 안정일 때 갑자기 꽃대를 뽑는다. 밤 온도가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새 덩굴을 자르지 말고 꽃도 절대 제거 금지. 겨울에도 너무 춥게 하지 말기. 겨울에 저희 집이 좀 추웠거든요. 그 창가에 둬서 너무 추워서 그런가? 물 말렸다 주기. 인산, 칼륨 살짝 높은 비료.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호야는 환경이 안정된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리를 자꾸 바꾸면 꽃대를 올리다가 포기를 한대요. 헐, 여기 정착해도 되는 거 맞아? 하고 6개월 동안 고민하는 식물이래요. 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겨울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겨울 되면은 좀 따뜻하게 안정된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그 외에는 물 자주 안 주기, 그리고
인산 칼륨 높은 비료 주기, 자리 안 바꾸기, 빛 부족하지 않게 잘 주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인산 칼륨 높은 비료를 하나 사야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서 이럴 때는 약간 스토리에 올려서 정보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스타그램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Walk around Shelby Park after dark with a dozen new plans. When did the good days end? Riding fun.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일을 밀린 집안일을 했는데 아마 영상 편집, 이제 내일은 영상 편집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틀어놓고 집안일 같이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Do you wanna be